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김철환 교수입니다. 오늘 다른 연사께서는 다 이렇게 탄소 중립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제가 사실은 서로 떨어진 주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석탄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고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는 결국은 어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즉 간헐성 전원입니다. 근데 저희는 많이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앞으로 연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헐성이 가장 큰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 배출되어야 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되는 양이 제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간헐성 전원을 우리가 많이 도입해야 되고, 그 증가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 방안, 그리고 배전 계통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도전 과제에서는 전력 계통이라는 게 발전, 송전, 변전, 배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두 개는 또 꼭 배전이 아닌 도전 과제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다음 연사가 우리 건국대학교 박종배 교수님이 전력 경제나 정책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제가 요금이나 이런 건 제가 뺐습니다. 또한 저도 직류는 연구했지만 직류 부분도 여기는 포함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제가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간헐성 전원이라는 것은 두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태양광 발전, 일사량에 많이 의존하죠. 오른쪽에 풍력 발전, 풍속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간헐성 전원은 특징이 불확실성입니다. 햇볕이 비치다가 또 해가 지기도 하죠. 그러면 이 크기가 많이 변동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죠. 즉 발전량 예측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예측 오차도 물론 있는 거고요. 다음엔 변동성입니다. 앞에 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시간에 따라 이게 바뀝니다. 즉 아까 해가 떠 있었는데 또 중간에 지기도 하고 막 바뀌잖아요. 이렇게 시간에 따른 변동성이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 변동성이 를 합쳐서 우리가 간헐성 전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헐성 전원을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간헐성 전원이 우리 한국전력의 계통에 연계가 됐을 때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압 상승이나 전력 품질인데, 변전소에서 이 집이 부하로 보시면 됩니다. 이 조류의 방향이 한전에서부터 이렇게 부하로 청색과 같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는 이 태양광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보면 아래쪽에는 규정 전압의 하한치와 상한치가 있는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정에 쓰는 전압이 220V죠. 그러면 220에 플러스 마이너스 13V, 다시 말하면 207V가 하한치고 233V가 상한치입니다. 한전은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모든 전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분산 전원이 간헐성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쭉 지나가면서 임피던스가 커지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곳곳에 주상 변압기를 연결해 놓고 다시 또 올려줍니다. 전압이 안정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상한치와 하한치 안에서 계속 저희가 안정되고 쓸 수 있는데, 이 간헐성 전원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역조류, 즉 이쪽으로 공급이 되죠. 그래서 붉은색과 같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압 상승이나 가전압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성이나 주파수 변동 문제입니다. 앞에서 우리 이철유 처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관성은 원래 하려고 하던 걸 계속 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석탄 발전이나 가스 터빈을 갖고 얘기를 하자면, 터빈에는 물을 데워서 이 기계적인 입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스나 어떤 증기가 터빈을 돌려주는데, 순간적으로 그와 같은 기계적인 입력이 없는 그런 순간에도 전기를 공급하는 능력, 그것이 관성입니다. 그런데
동기 발전기나 동기 전동기들은 이와 같은 회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들은 또는 뭐 연료전지는 이 관성이 없는 인버터 기반이기 때문에 관성이 적어서 결국 주파수가 아주 빠르게 변화해서 문제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분홍색을 보시죠. 이 H가 관성 정수인데 이 관성이 작기 때문에 주파수가, 이거는 뭐 다른 나라의 경우입니다. 우리는 60Hz, 50Hz죠. 이게 급하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간헐성 전원이 자꾸 증가하면 침투율이 높다는 게 증가하는 겁니다. 관성이 적어져서 주파수 변화가 급격하니까 60Hz를 유지하기 어렵고 저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은 보호 시스템. 여기에도 시간상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심패세틱 또는 보호 맹점이 생기는 블라인딩, 이것뿐만 아니라 고립운전, 아일랜딩 프로텍션, 이런 많은 어떤 보호 능력이 저하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꾸 간헐성 전원이 늘어나면. 그 다음에는 앞에서도 우리 이철유 연사께서 말씀하셨죠. 앞으로 한전 2050을 달성하려면 한 2배 정도의 인프라를 추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 수용 능력입니다. 이 방이 한 99명이 들어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수용 능력이 9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500명이 들어오면 수용 능력이 포화해서 못 들어오는 거죠. 그게 수용 능력 호스팅 커패시티인데 여기 보시면 변압기로부터 이 부하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태양광 간헐성 전원이 하나 연결되면 별도의 인프라 보강이 전력망의 보강 없이도 충분하게 수용 능력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로 많이 무분별하게 간헐성 전원이 많이 들어오면 이 수용 능력의 한계치를 초과해 버립니다. 여기 1000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잡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뭐 변압기든지 선로든지 결국은 열적 용량을 초과하고 또 개통 보호기기의 차단 용량도 초과하고 고조파나 플리커도 생기고 이런 전력 품질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간헐성 전원이 증가됐을 때 배전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와 같은 간헐성 전원이 증가될 때 그걸 해결할 방안은 없나? 있습니다. 일부 여기 소개했지만 그걸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쪽은 부하량이고요, 오른쪽은 발전량입니다. 발전량의 기존 발전에 합쳐서 간헐성 전원이 있는데 이 부하량과 발전량이 균형을 이루면 저희가 정주파수 60Hz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60Hz를 유지해야 시계가 몸에 맥박하고 똑같습니다. 일정한 게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만일에 간헐성 전원이 많이 증가했다, 그렇게 되면 주파수가 가주파수가 됩니다. 곤란하죠, 그죠? 맥박이 갑자기 막 빨라진다.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즉 이와 같이 유지해야 되겠죠, 그죠? 예. 또 출력이 감소를 하면 결국 부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주파수가 돼서 이걸 우리가 방전합니다. 하나 빨리 넘어갔는데 아까 이제 많을 때는 에너지 장치에 저장하면 주파수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또 반대가 되면 방전하면 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기본 대학생 정도의 수준의 ESS를 설명한 겁니다. 이게 더 학문적으로 더 올라가면 이거를 PV의 스무싱 또는 윈드 터바인의 파밍 이런 것들이 더 훨씬 수준 높은 어떤 ESS 운영 전략이 결국 간헐성 전원의 증가의 해결 방안으로 있습니다. 예, 다음은 간헐성 전원의 증가 해결 방안으로서 발전량 제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로부터 이 부하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압의 상한치 하한치가 있고요. 자, 이 아까 임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전압 강화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압이 이렇게 강화하는 형태로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간헐성 전원을 연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연계하면 넘어졌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와 같은 무효 전력을 이 발전량 제어기 즉 스마트 인버터로 흡수하면 이 범위 안에 들어와서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간헐성 증가의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플러스 D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DR은 디맨드 리스폰스, 그래서 우리말로 수요 반응, 수요 관리, 수요 자원 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 오렌지색은 공급 전력입니다. 노란색은 수요 전력이에요. 수요가 더 많으면 어떻습니까? 공급을 충분히 못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부족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전이 되든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부하를 차단해서 한전이 미리 계약해 놓은 이 고객하고 그걸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하를 차단하면서 자꾸 줄여 나가면 공급하고 수요가 맞겠죠. 예, 그게 이제 수요 반응의 기본 개념이면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노란색은 수요고 이 오렌지색은 공급 전력입니다. 이만큼 남는 겁니다. 잉여 전력. 열심히 발전했는데 그걸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출력제인데 그거를 빨리 쓰도록 전기자동차에서 충전해 놓든지 또는 물을 끓여 놓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플러스 DR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도록 부하가 늘어나는 걸 아실 수 있죠. 이게 이제 결국은 플러스 DR을 이용한 수요 관리 방안입니다. 자, 다음은 vehicle to everything인데 여기서 vehicle은 전기자동차를 얘기합니다. V2X라고도 얘기하고요. 자동차에서 개통으로 또는 개통에서 자동차로 또는 부하로 물을 끓여 놓든가 전기 스프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많습니다. vehicle to home 또 vehicle to building 등등으로 해서 이와 같은 전기 자동차나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배터리의 ESS로 활용하는 형태로 하고 또 앞으로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대전개통 운영자 DSSO를 통해서 서로 관리함으로써 이 간헐성 전원을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발전량 및 부하량 예측 오차. 앞에서 간헐성 전원은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결국 발전량에도 오차가 생길 수가 있고요. 부하량에도 또 그걸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보는데 여기서 참고로 예비율은 고려하지 않고 했습니다. 없다고 그냥 가정했습니다. 보시면 기존 발전량, 재생에너지 발전량, 즉 간헐성 전원이죠. 수요하고 서로 맞으면 좋겠지만 원래는 예비율은 항상 한 20%든지 얼마 안에서 한전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측 오차, 보여주기 쉽게 이렇게 크다고 했는데 원래 이렇게 크지 않겠죠. 자, 그래서 예측 오차가 있으면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출력 제한이나 출력 제어를 하는데 이런 예측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시간 단위의 하루전 계획 또는 실시간 운영 그래서 AI 기술 등을 써서 예측 성능을 극대화해서 오차를 줄이면 효율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국 간헐성 전원의 증가에 해결하는 방안이 하나 될 거고요. 이와 같이 해서 또 오차를 줄이면서 남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우리가 이 전력을 갖다가 열로 저장하는 파워 투 히트, 파워 투 하이드로젠 수소 등으로 즉 이종 부분 연계, 섹터 커플링으로 저장했다 필요할 때 다시 역변환하면 쓰는 이런 방법으로 간헐성 전원의 증가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확률 연족 기동 전기 계획인데요. 이건 사실은 발전 쪽입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됩니다. 왜? 이 기동 정지는 발전기를 스타트, 또 정지는 스탑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워낙 불확실한 것이 많으니까 그 불확실한 것을 확률적으로 고려해서 발전하면 역시 간헐성 전원에 대한 그런 해결 방안이 되기 때문에 연구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시간상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전지 및 파워 투 X인데 이건 앞에 나온 섹터 커플링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에너지가 남으면 파워 투 가스, 즉 파이 투 하이드로젠 해서 수전의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어떤 우리 그린 수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소로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열로 저장하는 파워 투 히트가 있고요. 파워 투 히트가 좀 에너지가 효율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통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면 반대로 역변환 방식으로 해서 수소 발전, 즉 연료전지 형태로 해서 우리가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파워 투 X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수 발전. 최근에 좀 한 2기가나 이 정도 이제 계획이 있는데 이건 뭐 잘 아시지만 상부 저수지, 하부 저수지가 있어서 수력 발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수력 발전으로 이렇게 전력을 갖다 부족할 때는
발전으로 운영해서 개통에 보내주고요. 또 심야 같은 이른 시간에 남는 전력을 이용해서 하부 저수지에 물을 갖다가 위로 양수해서 끌어올려 갖고 나중에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해서 간헐성 전원의 증가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간헐성 정원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상황을 잘 알아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걸 갖다가 해서 앞을 예측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은 말 그대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쌍둥이를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간헐성 증가의 해결 방안인 파워2X, 개통 연경 ESS 양수 발전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실제적으로 해보거나 또는 결합해서 해봄으로써 우리가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실개통 데이터를 갖고 쓰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그럼으로써 실제하고 같은 것을 해보니까 데이 어헤드 이런 거 데이터도 쓰고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증가에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으로 배전계통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쭉 얘기한 것들이 많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도 전력망을 한 2배 정도 이렇게 확충해야 우리 탄소 중립 2050을 달성하는 데 좀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결국 수용 능력입니다. 수용 능력 증대가 참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출력 제어 안 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하게 예측을 잘해서 그거를 손실을 막는 게 좋으니까 출력 제어 문제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호남이나 영남, 강원도에 많이 단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편제화 문제가 좀 더 해결되면 훨씬 더 운영하기가 좋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와 같은 분산 자원들을 통합 관리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또 최적화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도전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간헐성 전원이 연결됐을 때 과전압 문제가 생겼죠, 그죠? 여러분들 보셨듯이 전압이 넘어섰잖아요. 그런 문제, 즉 전압 관리 문제가 중요합니다. 또 전력 품질, 파워 퀄리티, 그다음에 선로의 열적 용량 초과, 전류가 흐르면 I자승 R만큼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적 용량 초과 문제 이런 문제들로 해서 신뢰성이 저하는 것들이 하나의 또 도전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변압기 있고 차단기 있고 이런 간단한 하나의 계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가전압이나 품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기가 열화되고 성능이 원래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결국 수명 단축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또 보호기기, 차단기나 리클로저, 보호계정기 이런 것들이 오작동해서 보호 체계를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방안. 앞에서도 제가 보호 능력이 저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또 전압 조정기기, 로드 탭 체인저 등의 피로나 수명 단축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선로의 저렴 파괴도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도전 과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건 전력계통 전체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성이 높은 기존 계통, 즉 회전력이죠, 그죠? 회전 여기는 없습니다. PV나 풍력 또는 연료전지는 그래서 이렇게 간성이 낮기 때문에 이 만일에 어떤 외란이 생겼을 때 주파수가 빨리 응동을 못하고 이와 같이 소궁성 빨리 동작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우리가 배전보다는 계통 전체에 우리가 도전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안정도 또는 위상각 안정도 그다음에 전압 안정도 이런 문제 심하면 동기 탈전 문제 보호 협조 심지어는 강력 정전까지 갈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전력계통의 도전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